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제 인생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원래는 이 시간에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는 정보처리 기획사 자격증을 딴 게 85년이니까, 컴퓨터 처음 만진 것까지 30년이 넘었네요. 그 다음에 실무하고 오래된 했는데, 저는 바로 전에 얘기한 그 관사분 얘기하던 ET가 돼, ET 맞아요. 아니 사실은 사진 게 개발일로 사진 게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없었어요. 와이프가 잘 얘기해서. 오늘 내용은 원래는 이게 제가 정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원했어요, 제목을. 금방.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장이 떼어치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얘기하는 파운더의 역할로 본인이 전환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자의 자격이라기보다는 미친 짓이 자격이에요. 남자 자격이 아니고 미친 짓이 자격이에요. 제 주변에 저런 미친 짓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실제 사회생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아마 법인 설립만 한 5-6개 했고 한 망해먹은 회사도 꽤 많고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사실 제대로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프로젝트도 별로 없어요. 원래 계획했던 목표대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소프트가 나는 것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하여튼 저도 미친놈이지만 주변에 미친 분들 정말 많죠. 이 양반 미쳤죠? 미친놈은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무언가 깃발을 세운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줄에 서주셨던 노 대통령이신데 돌아가셨죠? 이분도 미친 분 많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 부산 내려가서 선거 떨어지시고 미친 짓이었죠. 그때 이제 동로구 의원 하시는 때 도와드렸거든요. 이 인간이 미친 짓이에요. JCO나 자만처리요. 저한테는 뭐 명안이나 수연이나 둘 다 애들인데 하여튼 얘는 수의사가 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미친 짓이에요. 저기 지금 하이컨셉 하이터치로 유명한 정준 교수인데 저하고 오랜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의사 하다가 요즘 IT 컨버터스나 뭐 미래학자로 유명하던데 그냥 다 미친 놈들이에요. 근데 미친 짓 정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친 짓이나 뭐 그런 거 말고 파운더라고 불리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은 파운더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학교나 재단 이런 데가 보면 그 학교의 설립자 혹은 회사의 설립자 그 다음에 어떤 조직과 커뮤니티의 설립자 그리고 그 설립자들의 뜻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되거나 재단이 운영되거나 그 틀을 통해서 어떤 이 사람들이 펼쳐나가죠. 그리고 또 우리가 대다수 잘 알고 있는 설립자 두 사람 잡스하고 연지이야기죠. 20대 때.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역시 미친놈들이에요. 역시 미친놈들이에요. 왜냐면 저 당시에 나무 박스로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린다는 건 허브에 모인 몇 사람들밖에 인정 안 했어요. PC가 그렇게 많이 팔릴까? 애플 원 만든 거 100여 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도 원형이 보관되어 있으면 한 2억 정도 넘어간다고 하던데 하여튼 다 미친놈들이죠. 다른 거는 성공하면은 설립자라는 그 줄을 깔고 진지한 이름이 붙어요. 근데 실패한 미친놈이죠. 뭔가 막 시도했다가 안 되면 그리고 더 심하게 욕도 들어요. 왜냐면 뭐 회사를 세웠다가 또 뭐 제품을 만들었다가 실패를 하면은 뭐 미친놈이나 페이크들이 그런 건 당연해요. 또 뭐 대다수가 이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좋은 뜻을 가지고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평안한데 성공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성공의 천사 같은 이미지가 있고 악마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성공했지만 초기에 파워드로서의 마음이 사라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S대에서 노동운동 하시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쫓겨다니셨는데 지금은 한 직원 한 10,000명쯤 거느린 통수인데 자기가 왜 노동법을 어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비참한 사업가 되거나 비열한 사업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건 정말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석사스 성공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극소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는 사람은 정말 적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앞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성공을 생각을 하면은 대다수 사람도 딱 정도 성공하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 파운더들 보면은 정말 도쿄한테 똑같아요. 아무 인정하지 않는 풍차에 막 달려요. 근데 그 풍차가 제대로 된 풍차였으면 오늘도 그 풍차 정말 괴물이었는지. 근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 풍차가 그냥 풍차가 달려드는 도쿄의 짓이 미친 짓으로 보여요. 사실 성공하게 되면 뛰어나게 되죠.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사실은 단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막 실패를 번복하지 않지만 무언가의 매력에 끌려서 계속 도전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진짜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안 해요. 도박을 왜 안 하나 했더니 무언가를 만들고 회사를 만드는 게 더 중독성이 강해요. 이 더 사람 붙이게 돼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도박은 재미없어요. 게임 몇 번 하다가도 재미를 못 느껴요. 왜냐면 그 정도의 중독성 가지고는 내가 무언 목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내가 목표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끌어보는 것을 비하면 도박이 뭐야 뭐 인생 자체는 롤플레잉이 맞죠. 원사라고. 하여튼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이제는 만드는 사람 편집 전문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좀 쓰고 있고 대충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한 사회생활 한 20년 하면서 별별 짓들 많이 했어요. 별별 많이 했는데 회사 만든 얘기 빼고 근데 실제로 소형 40대 남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랑 비슷한 또래가 얘들이죠. 사실 저 신머리가 20대 때가 있었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머리라는 이유는 뭐 하드웨어가 안 좋은데 오버플러를 해서 키웠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킥이 변하지 않는다. 농담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미팅이십니다. 20살에 23살때 여자 꼬셨어요. 제 와이프. 22살때 여자 꼬셨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오늘 큰아들 녀석이 둘째 아들 데리고 양재에서 하는 서프 데리고 왔더라고요. 두 번째 미팅이 25살에 친구 자취방에 컴퓨터 세대 놓고 소프트웨어 하우스를 만들어 창업했어요. 그때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하게 되면 보사를 지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사를 지낸 사업은 잘 됐어. 보사를 안 지낸 사업은 좀 안 됐거든요. 어쨌든 그때 이 친구의 프리테이블이 제 모습인데 정말 친구 자취방에서 저를 컴퓨터 세대 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나서 제가 회사도 많이 만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게임 영화도 만들었고 온라인 게임 떠다니는 최근의 게임이 시리즈처럼인데 전식이에요. 프로젝트 만들 때 회사도 많이 뺏기고 제 주된 역할은 개인적으로 현재도 소프트 아키텍트로서 20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기업을 하면 힘든가? 간단하죠. 내가 시켰던 조직 내에서 내가 목표하는 비전을 갖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설득하고 뭐 괜찮은 거나 얘기했지만 똑같이 그때 그런 얘기 들었죠. 이 동생태 같은 거가 그런 거 만들어도 되겠냐. 그 조직 내에서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때 생각을 해야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말로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제가 때려쳤죠. 또 최고로 인테리어를 만들고 뭐 투자도 받아내서 뭐 젊은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작당짓 해보자. 이게 25살 때 모습이고 26살 때 하이텔 비전 컨트롤 동호회 프레시사 3대 4대 할 때 그런 모습. 참 그때 괜찮았는데. 그래서 사업하면서 본사는 여의도에 두고 양재 여기서 만들고 직원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현재 TX가 제가 한 2분에 나왔던 회사예요. 보면은 작업 같은 것도 했고 프로젝트도 많이 했어요. 근데 히스토리 보니까 친구 자취방에서 컴퓨터 세대로 시작한 소프트하우스가 벤처 심사 받으면서 기술도 지금 문자도 받고 그다음에 기업은행 투자도 받고 엔젤도 받아서 제가 100억 넘게 투자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문 대통령께서 국제를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두레도 해주시고 이거는 UM에 표준화하는 OMG 7년이 리차드 솔리거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관련 제품 발표할 때 대통령이 만들었던 우리들이라는 소프트웨어 보고 제가 만들어드렸고 제 제품 발표할 때 와서 UM에 표준 활동 하러 다닐 때 뉴욕에 가서 들었던 사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CD1000 만든 원형이었어요. 그게 엔진 만들었던 영화사에 대한 추억을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영화사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많이 했는데 파운더가 정말 자신의 가치나 생각 뭐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가치 행동을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도대체 내가 이 소프트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려고 이걸 시작했는가를 제대로 정의하지도 못한 상태로 소프트를 개발한 거예요. 투자 금액은 100억 보니까 원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참 뭐라고 무식하게 또 이제 다음 먹거리 받고 민하면서 이것저것 막 손댔죠. 그러니까 정부하면서 정말 내가 만들고자 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비즈니스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파운더가 바로 앞에 강의 타임 들으면서 계속 끄덕끄덕 했는데 성공한 이유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어떤 기회에 어떤 순간이 다가와서 무언가 풀어나갔는데 내가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뭐 해야 되지라는 것이 계획이 없으면 공허감에 빠져요. 공허감에 빠져요.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부족했다. 사실은 막연한 꿈에 대한 다양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다 했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변화하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 목표를 성취했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 어차피 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생활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일까? 만들고 싶은 것인데도 돈을 벌었던 것일까? 여기서 잘못한 건 뭐냐면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를 뺏기기도 하고 프로젝트 뺏기기도 하고 사인 잘못해서 넘기기도 했어요. 그때 20대 큰 실수예요. 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했어요.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들과 약속을 한 게 무엇이고 사실은 돈을 너무 몰라도 안 되고 너무 알아도 안 되고 그 경계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적으로는 사람들 간에 어떤 상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옳지가